안녕하십니까.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은 5번 유형과 6번 유형 간의 커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5번 유형과 6번 유형은 같은 머리형이죠. 그래서 커플의 이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머리형이면서도 애니어그램 날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5유형과 6번 유형입니다. 이 5번 유형은 거리두기의 달인이라고 말을 할 만큼 거리를 두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것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감정형처럼 다가선다든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고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가라고 하는 닉네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5번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색에 잠기거나 명상을 하거나 골똘하게 자기 연구 분야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6유형은 같은 머리형이지만 안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된다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안전한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머리형이다 보니까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수집하고 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유형 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이제 관계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초연하거나 조용하거나 차분하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5번 유형이 이제 안 움직이는 것이 6번 유형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일 이제 움직이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5번 유형이다 보니까 6번 유형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파트너의 경우 너무 안 움직이면 본인이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6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5번 유형과 함께 있을 때 보다도 원활하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6번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번 유형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파트너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 때문에 많이 움직이게 되다 보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좀 꺼림칙하게 생각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6번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용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커플에 대한 이해는 머리형이다, 차분하다, 조용하다 뭐 이렇게 제가 책에다가 썼는데요. 뭐냐면 바깥이 영하 15도예요. 너무 춥잖아요. 지금은 뭐 주거 형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함을 이게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느낄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았었던 그 주거 환경에는 아랫목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만 따뜻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지 따뜻한 거죠. 그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놓고 이게 보통 주거 형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영하 15도, 20도 되는 아주 추위에서 벌벌 떨고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랫목을 파고들 때 그 안동감, 안온함 이런 것들이 5번, 6번 커플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코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 유형을 이해하자면 지성화예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관찰의 결과를 모으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지성이죠. 지성. 그리고 같은 머리인 6번은 5번 유형의 그 지성에 이렇게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같이 찬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온화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서로 힘든 유형이지만 머리로 승인을 받으면 못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지요. 특별히 6번 같은 경우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유형하고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요인 때문에 이 커플은 이렇게 이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 가운데 있다가 하루 종일 추위 가운데 노출돼 있다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지고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그 아주 따뜻함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커플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설명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 5번과 6번은 어떻게 서로 간의 매력을 느끼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5번 유형은 이제 기본적으로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람들 잘 안 만나고 비대면이 되는데, 원래 대면이 이렇게 일상화됐을 때에도 비대면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닫아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메일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문서를 전달받고 문서를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좀 편하는데, 자기 이런 욕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6번은 그 욕구를 잘 받아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6번은 또 따뜻한 게 있어요. 머리형이지만 따뜻함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의 그 어떤 혼자 있고 싶은 욕구도 잘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머리로 대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는 데다가 따뜻함까지 있으니까 5번 유형이 6번 유형한테 끌려가면서 따뜻함,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있겠죠. 6번 유형은 이제 안전에 대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전한 것을 피해가는 거죠. 불안전한 것을 피해간다는 것은 자기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근거, 이런 것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전을 이렇게 구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5번 유형하고 어떤 데이트가 이루어지거나 파트너십을 갖게 될 때는 5번 유형의 지성화된 논리가 6형의 불안한 걱정을 잘 정리정돈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 커플은 서로 간에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6번 유형은 5 유형의 지성화, 그리고 관찰 결과로 나타난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서 매력을 느끼고, 5번 유형은 자기의 어떤 혼자 있고 싶은 욕구도 잘 받아주고, 그리고 대화하는 데 포인트에 있어서 서로 이제 통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커플은 이제 어떤 때 갈등이 생길까요? 세 번째로 알아볼 갈등 포인트는 매력 포인트와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을 찾아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유형의 거리 두기. 그것이 6 유형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은 따뜻한 관계로 진일보하지만,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갈등의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보에 대한 공유예요. 5번 파트너십을 갖는 또 커플 같은 경우에 5번이 뭐 다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는데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장래 계획은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커플은 이성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으면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5번 유형이 아무리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유 자체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정보의 공유 같은 거는 5번 유형이 무의식적으로 그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까지 굳이 알려줘야 되나?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잖아. 이런 면에서 자꾸만 이제 깎아내리니까 좀 인색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곧 6유형한테는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사생활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커플 애정 전선을 이렇게 막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불안하거든요.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6번 유형은 공격을 합니다.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왜 당신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지? 당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번 유형 같은 경우도 아 그래 맞아 내가 그 공유를 안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유를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더 움츠려들죠. 공격을 당하면 일단 후퇴합니다. 후퇴하고 생각을 해요. 한참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격을 받을 만한 내용인가? 공격받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혹은 어떻게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지? 이런 걸 또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또 의심이 또 꼬리를 물게 되죠. 그러면 관계가
악화되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6번 유형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안전의 코드는 자기 생존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연애를 할 때 또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가지게 되고 가정을 이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그 조직이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이 계속해서 견고해질 수 있느냐 이것이 핫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에 대한 공유에 목말라 하죠.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중요한 어떤 그것이 생존에 위협을 주는 혹은 어떤 관계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면 위주얼 고주얼 다 알 필요는 없고 또 다 아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데 내가 왜 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을 놓쳤을 경우에 그 어떤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건 5번 유형이 그 정보의 공유라는 면에서 내 파트너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해 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 주어야죠. 그것이 또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또 가감없이 그렇게 해서 신뢰를 파트너에게 얻는 것이 중요하고 6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애정 전선이 더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켤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역작용이 나고 반대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가 그 정보를 스스로 잘 노출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도 파트너에게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과정이 내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은 다 압니다. 같은 유형끼리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할머니와 다른 유형끼리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갈등이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갈등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고 보면 결국 이거예요. 정보의 공유.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진짜 뭐 비밀스러운 그런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방을 어디까지 할 것이고 어디까지 그 개방을 받아야 할 것인지 어디까지 사생활을 인정할 것인지 이런 거는 젊은 커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핫한 이슈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5유형과 6유형의 이해 그리고 매력 포인트 그리고 갈등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갈등이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겠는지 사례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고 각 유형별 상대에게 해야 되는 좋은 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시티라고 하는 그 보드게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단에서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게 되면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애니어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영상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고 아주 재미있고 유용한 애니어그램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